네, 우리 상담 심리학의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상담 심리학 마지막 수업 15장 상담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37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의 과정이라고 하면 내담자가 상담실에서 상담자를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회기를 끝내고 상담을 종료할 때까지 상담의 전 기간에 걸친 이걸 우리가 상담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마다 또 아니면은 뭐 상담자들마다 단계를 나누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5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뭐 3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나누는데 우리는 우리 책에서는 3단계로 지금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초기, 중기, 그 다음에 종결 단계, 마지막 단계로 종결 단계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할게요.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는 해야 되는 게 표현을 좀 할게요.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는 관계를 형성하고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게 상담 초기 단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내담자와 관계를 잘 형성하고 내담자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내담자와 함께 목표를 우리 이 상담의 목표가 뭔가를 함께 설정을 하게 됩니다. 하고 나면 이제 중기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내담자의 문제에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상담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결과 추후 관리 이렇게 해서 3단계까지로 우리 책에서는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담을 어떤 뭐 과정의 예술이다. 그리고 관계의 예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이 어쨌든 간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담은 어떤 진행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담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그 문제를 한꺼번에 갑자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어떤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과정의 예술이다. 또 내지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어떤 관계 이걸 통해서 해결해내는 관계의 예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까요? 초기 단계는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내담자 문제를 이해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일을 바로 상담 초기 단계에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촉진적인 상담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은 뭡니까? 우리가 상담의 어떤 정의를 이야기할 때도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으면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죠. 근데 그냥 관계가 아니라 전문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게 바로 상담입니다. 근데 전문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냐? 초기에는 촉진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라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어떤 신뢰관계. 내담자는 상담자를 신뢰하고 믿고 그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상담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촉진적인 상담 관계를 형성하는 것, 관계 형성이 아주 초기 단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촉진적인 상담 관계라면 상담의 진행을 쉽게 해주는 좋은 관계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촉진적인 상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감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어떤 진솔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그 공감적인 긍정적인 존중 알겠죠? 이게 바로 뭔가요? 인간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인 칼 로저스가 상담의 어떤 그 기법이죠. 로저스가 말하는 상담의 기법이 바로 이 모든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무조건적인 어떤 긍정적 존중, 내담자를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를 이해해 주는 것.
그냥 단순하게 공감하는 거 아니라 공감을 하고 그걸 내담자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거. 내담자의 인식체계 안에 들어가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마음과 느낌과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공감적 이해다. 그리고 진솔성.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배웠죠. 상담자가 가져야 될 어떤 자세. 여기에서 진솔성. 상담자는 말은 막 너무너무 이제 공감합니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 이러면 진솔성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상담자가 진실한 인간으로서 진실성을 가지고 투명성을 가지고 표리부동하지 않고 끝과 속이 같은 이런 일치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당연히 촉진적인 상담 관계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내담자의 문제를 초기 단계에 내담자가 어떤 문제로 왔는지, 내담자가 뭐 때문에 상담자를 찾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 호소 문제를 경청해야 됩니다. 내담자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문제 발생의 배경을 탐색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지금 우울하다라면 우울하게 하는 선행 사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촉발 사건, 유발 사건들을 그 질문을 통해서 그걸 탐색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담자가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기대와 동기를 탐색하는 것. 이게 바로 내담자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런 그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상담 초기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상담 목표의 설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초기 단계에서 상담 목표가 설정이 돼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지 이후에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기 단계에 가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담 목표 설정이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뭐냐? 상담의 진행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 없이 그냥 계속 상담 회기만 가서는 우리가 보면 나침반 없이 그냥 막 항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야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까도 했지만 과정의 예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정의 예술인데 이 과정으로 가다 보면 다른 길로 막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담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목표와는 관계없는 격가지들이 엄청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목표를 잡아놓지 않으면 그 격가지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목표를 막 갈 수는 없겠지만 너무 이제 그 격가지로 가서 이게 갈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저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는 상담 목표 설정은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담자가 그냥 우리 내담자가 이런 문제가 있네. 호소 문제를 보니까 이러이러하고 또 선행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것들을 힘들어하니까 그냥 이런 목표를 잡자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상담자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면 그걸 뭡니까? 내담자와 함께 같이 이렇게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게 내담자가 원하는 게 이런 것이니까 이런 목표를 어떤 걸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그게 맞춰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는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표를 설정하면 어떤 점들이 긍정적인 좋은 점들인가? 예. 내담자에게 상담의 동기를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상담의 동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침마다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해서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다. 잠에서 깨는 게 너무 힘들고 불면증이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상담 목표를 그러면 적어도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좀 하고 싶은 일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의 상담의 목표다. 그게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목표는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게 목표다. 만약 우리가 목표를 이야기하면 되게 좀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청소년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공부를 잘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그 공부를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좀 목표가 분명한 걸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공부를 반에서 국어 점수를 몇 점 높이는 걸 내가 목표로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심리적인 걸로 한다면은 그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그래도 아침에 오늘 내가 또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지가 아니라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가족들이랑 안 돼서 그, 그 가족과의 어떤 가족관계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이야기를 못 한다거나 그럴 때 그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거나 이런 이제 그 목표를 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목표를 상상하면서 내담자는 뭡니까?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내담자의 교육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의 기능 상태를 평가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상담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원하는 상담의 목표가 뭔지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 목표가 너무나 추상적이다라든가 그러면은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걸 설정을 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긍정적인 상담 속에서 이런 상담 목표가 설정되면 이런 이제 긍정적인 기능들이 있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요, 상담의 중기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상담 목표에 맞는 또 내담자의 어떤 정상이나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맞는 그런 개입을 하고 이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중기 단계에 개입을 하다 보면 저항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보면 저항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심리적, 행동적으로 관성이 있어서 저마다 습관적으로 행하는 사고나 감정, 행동 패턴을 그대로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성을 변화시키려는 외부 작용에 대해서 반작용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저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늘상 막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손이 막 떨린다. 그러면 이 내가 손을 막 뜨는 이걸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걸 좀 손 뜨는 이걸 행동을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게 왜 그런가? 불안 때문에 그렇다. 그럼 불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런 것들 이제 찾아내죠. 그래가지고 손을 못 떨게 안 떨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손을 떠는 원인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상담하면서 쭉 찾아가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항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작용으로서 그러면은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성은 대체적으로 신체 생리적인 항상성,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저항이 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저항은 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극복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항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보면 이 저항 때문에 계속 지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약속을 어긴다거나 상담 약속을 어긴다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항을 잘 극복해 나가는 거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변화 과정에서는 저항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내담자의 강한 저항을 유발하는 상담 방법들을 계속 사용하며 끝내 상담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저항의 경우는 상담자는 미리 상담 과정에서 저항의 가능성을 설명해 주면 내담자 측에서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신이 이제 예를 들면 뭔가 약속을 계속 미루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뭔가 계속 뭘 미루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좀 고치고 싶다라든가 그럴 때 그럼 미루는 습관을 좀 고치는 그때그때 뭔가 해야 될 과제가 있으면은 미리미리 하는 이 습관으로 바꾸는 이걸 이제 만약에 상담의 목표로 잡았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걸 미루는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제때제때 뭘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늘상 미루는 게 편안하잖아요. 근데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제 저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자 우리가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내가 개입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숙제를 내주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당신이 이게 싫어서 이런 관성의 법칙 때문에 니도 모르게 당신도 모르게 저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내담자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기 단계에서 개입이잖아요. 개입이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 개입을 위해서 이제 상담 기법을 적용하고 효과를 관찰해야 됩니다. 상담자는 매번 상담 회기 전과 후에 준비와 반성의 시간을 갖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상담자가. 그래서 회기 전에는 지난 회기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상담의 과정과 성과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이야기할 주제나 적용할 기법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 회기가 끝나면 지체 없이 기록지에 기록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기록을 하는데 기록도 내담자가 막 얘기하는데 그 기록하느라고 제대로 내담자하고 상담이 안 되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중요한 키워드라든가 이런 거는 잡는 게 필요합니다. 내담자에게도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아니면 녹화를 하든지 녹음을 하든지 이런 뭐 제일 좋은 건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이후에 그 자료들을 비밀 유지를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뭐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근데 이런 그 녹화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려울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상담 기록지에 기록한 내용 자료를 바로바로 지체 없이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누락된 정보가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상담 회기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거나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반성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다음 회기에 다뤄야 할 내용이나 기법들을 간략하게 메모해 두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위클리로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일주일 뒤에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기록하고 다음 회기에는 어떤 걸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종결을 하게 되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종결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종결할 때 종결되는 구체적인 종결 작업이 뭐냐? 그럼 이제 개입을 통해서 거의 다 목표에 달성하게 됐다.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목표에 거의 와간다. 그러면 이제 종결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종결에 대한 내담자의 태도와 감정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흘러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종결을 하게 될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미루는 습관이 있다. 그럼 그걸 고친다. 그럼 이걸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제 됐다. 네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바로 되겠지가 아니라 이걸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실제로 적용을 해서 그야말로 좀 자리 잡힐 때까지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상담 회기가 바로 뭐 한두 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이유가요. 10회기, 20회기는 적어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내가 습관을 바꾸고 만약에 내 마음에 이런 그 인식을 바꾸고 인지체계를 바꾼다라고 하는 게 인식이 그냥 상담자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과제를 하고 이러면서 바꿔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체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의 태도와 감정 변화를 종결을 하기 전에 어떤지를 좀 해서 홀로쓰기 좀 의존하게 되거든요. 어찌 보면 불안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라면은 상담자를 만나면서 그 불안이 해소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내담자가 종결을 하게 되면, 상담을 종결하게 되면 홀로 서기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분간 2주에 한 번씩 상담 회기를 갖도록 하고, 예, 그러면 매주 오다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좀 상담 회기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추이를 봐서 회기 간격을 더 늘려볼 것을 좀 제안합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 왔다가 3주에 한 번 왔다가 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왔다가 그러면서 이제 혼자 한번 해보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두 번 격주로 만난 다음에 내담자 적응을 잘하면 월 1회로 늘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몇 회기가 더 필요한지 이걸 내담자 의견을 묻고 종결 시점도 함께 내담자와 함께, 상담자가 그냥 알아서 니 보니까 이제 뭐 다 됐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다음 주부터 오지 마라 이게 아니라 종결 시점도 같이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점검하고 상담에서 터득한 내용들을 정리
해서 이제 그걸 계속해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걸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후에 또 뭡니까? 지금 이제 종결이 되긴 하지만 언제든지 네가 힘들거나 그럴 때 다시 언제든지 찾아와도 된다라는 그런 이제 열린 어떤 그걸 만들어 주는 거, 열어놓는 거, 상담을 열어놓는 거 이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 가능성 또 대처 방법을 좀 준비시키고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재발 가능성이라든가 그리고 대처 방법을 준비시키고 또 그 간의 만남에 대해서 감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교환하고 그래서 추후 상담도 가능하다 하는 걸 안내하고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내담자가 종결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종결 단계에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다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6월 15주 차에 6월 15일인가요? 화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6월 아니네요. 6월 21일 6월 14일 날 하고 15일 날 양일간 그래서 주간은 6월 14일 날 오후에 시험을 치기로 하고요. 야간은 6월 15일 날 시험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은 제가 우리 카카오톡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상담심리학 2021학년도 1학기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